네, 광주 서구가 올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희관 광주 서구청장은 올해 민생 회복을 위해 주민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또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광주 서구는 지난해 연말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2022년 4등급에서 지난해 1년여 만에 2등급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김희관 광주 서구청장을 초대해서 지난해 평가는 어떻고 또 올해 어떤 역점 사업을 추진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관 광주 서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길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청장님 오랜만에 저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나와 주셨는데요. 네, 새해를 네. 맞아서 우리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주십시오. 네. 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그 후보자 시절에 방문한 이후로 서구청장으로서는 처음 이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돼서 감회가 많이 새로운데요.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면서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안토니오라는 세리명을 쓰시는 또 네, 그렇습니다. 신실한 또 신자님이신데 네, 또 그렇습니다. 사모님께서도 교구 크고 작은 행사에도 늘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1년 6개월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저희가 이 모실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마련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동안 바쁘게 보내셨는데 비록 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서구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성과도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또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딱 두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게 또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늘 저희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한 네네. 얘기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 말씀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얼마만큼 구정에 참여하시고 또는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또 새로운 그런 그 행정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성과라면 이제 주민 자치 분야에서 나타난 성과인데요. 한국지방자치 경영 대상이라고 하는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고 난 이후로 28년 동안 매년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권위 있는 곳으로 알려지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주민 자치 분야의 대상을 받았고, 게다가 한 5개의 다른 분야가 있는데 불구하고 종합 대상까지 받는 예, 그런 예. 이관왕의 그런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뭐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28년 역사 동안에 네. 한 기관, 즉 광주 서구 이런 한 자치단체가 이관왕을 한 경우는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군요.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도 활동하셨던 자료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함께 좀 이렇게 화면을 봐주시면 네. 어떤 상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더 팍팍 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종합 대상 받은 것도 정말 영광이거든요. 근데 또 주민 자치 분야에서도 또 대상을 받아서 그런 전국에 전무후무하다, 국내 최고 기록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다 저희 열심히 함께 해주신 우리 직원분들의 덕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고도 성장의 시기에는 뭐든지 짓고 부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이 그렇죠. 이제 상당히 저희가 성숙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현재 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예산에도 좀 절감이 되고 우리 또 기후 환경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CO2 배출을 좀 줄이는 게 되지 그럼요. 않을까 네네. 싶은 생각에 저희가 좀 주차장 문제를 주민들께서 어딜 가든 공영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한 3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 만드는데 거의 한 45억 정도가 듭니다. 와, 굉장하군요. 그 그렇습니다. 예산이요. 예, 예. 거의 한 대당 한 1억 5천 가까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것도 지금부터 딱 만든다고 결심하고 해도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예. 중간에 이제 뭐 민원이 있고 이러면은 3년 정도 걸리는 게 다반수입니다. 다반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건 그리고 2년 후, 3년 후에 30대가 지어졌다 한들 그 동네 주차 문제가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발이 오줌 누기 정도 네,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들어오네요. 취임해서 보니까 가장 그래도 야간에 좀 우리 주민들 그 주택가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학교더라고요. 네네. 학교는 이미 주차 시설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 오픈을 안 해줍니다. 이 코로나 때 이 폐쇄했던 그 예. 학교를 예. 이제 하나씩 오픈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녁에 주차장까지 이렇게 오픈해달라 그러니까 학교장 선생님들이 전혀 동의를 안 아마 해주셔갖고 관리상의 좀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리고 또 예, 예. 아이들이라는 또 이 아이들이 네.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 그렇죠. 학교의 특수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뭐 교육감인 뭐 정말 여러 번 찾아뵙고 교장 선생님들 여러 번 만나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작년 7월에 4개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한 네. 110대 정도 오픈을 했고요. 올 1월에는 또 다시 또 5개 학교가 또 오픈이 돼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7시 반까지 네. 한 235면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아유, 예. 그것도 참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235면이면 거의 예산 따지면 한 350억 정도 그렇군요. 예산 절감이 된 거고요. 30여 대에 약 뭐 45, 예, 50억 정도 든다고 치면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네요. 예, 정말로 예산 예, 절감 차원에서도 그럼요. 귀감이 되는 사례고 또 이 학교도 이제 지역 마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도 해서 이번에 또 연말에 행안부에서 공공자원 개방, 그다음 공유 자원 서비스 실적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광주서구가 예, 바로 예. 이러한 성과들이 아, 그렇군요. 기반이 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청장님의 아이디어를 이정성 광주시 교육감도 흔쾌히 또 수용을 해서 함께 지혜를 모은 그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청장님. 교육감께서도 정말 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도 그 말씀을 좀 하셨던데. 그랬습니까? 예, 네. 굉장히 좀 앞으로도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서구와 좀 손을 잡고 또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더 많은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우리 결국엔- 주민들을 위해서요. 결국은 교육감님 또 저희 구청장 뭐 국회의원 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예,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 협력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예, 나가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인터뷰 서두에 서구의 청렴도가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 우리 광주 지역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청장님 취임 이후에 서구의 공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굉장히 저도 많이 듣습니다. 네. 실제 체감을 하시는지요? 예, 뭐 제가 그렇게 좀 딱딱한 문화, 너무 그렇게 좀 권위적인 문화 이런 걸 되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공직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은 좀 위계 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상명하복 조직이고 또 그동안 쭉 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은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뭐 유연한 조직 문화도 좋고 수평적인 뭐 의사소통 구조도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공직 사회라는 건 또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정말 많이 잘 따라주셔서 아까 그 청렴도 문제는 그 매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와서 제가 취임했는데 취임한 첫 해에 보니까 저희가 4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다행히 또 2단계나 상승이 돼서 이제 2등급을 맞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 플러스 사실 주민들께서 우리 동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 찾아오시면 너무 직원들이 불친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은 친절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 것 아쉬운 같았는데요. 건 민원인들이기 뭐,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럴 예. 수도 있었던 것 아하. 같아가지고요. 예. 제가 22년도 우리 동에 대한 문화를 좀 혁신하자 해서 좀 친절 운동도 펼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2년 10월에 한번 동해 친절 평가를 그런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만족 평가 기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의뢰를 해갖고 했는데요. 67.5점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기관한테 좀 물어봤어요. 보통 공직
문화에서는 한 몇 점 정도 나옵니까? 했더니 보통 70점에서 75점 나온다. 예. 정말 잘한 경우는 가끔 80점이 있습니다만 그 80점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 서비스 반드시 한다. 1년 동안 예. 했었는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평균 92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 만족도 컨설팅 해주는 그 기관 그 대표님이 본인이 25년째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예. 18개 동 전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92점이 나온 것도 처음 보고 네. 67.5점 받다가 1년 만에 92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처음 본다면서 와, 예. 어떤 요술 지팡이를 저보고 사용했냐고 예. 그렇게 깜짝 놀랐던 그런 사례가 아. 있었습니다. 일부 동은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은 것도 있다고 아, 들었습니다. 18개 동 중에 그렇게 100점도 있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건데요. 제가 봐도 쉽지 않을 텐데 예, 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우리 직원분들의 능력에 제가 깜짝 놀랄 따름인데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문화가 네. 획기적으로 혁신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총장님. 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전자 서비스라든지 예, 예, 이런 곳에 가면은 은행이라든지 가면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절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평균이 한 95점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92점이니까요. 거의 그 그럼요. 못지않은 수준의 지금 그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S전자, KB은행 정도 예 수준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지금 그렇게 지금 아,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주민분들이 아쉬워서 간 게 아니라 주민분들은 정말 이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불편함이 그럼요. 있으니 오신 거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에 당연히 우리 공직자들은 예. 당연히 친절하게 응대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마 청장님께서 이제 청장님을 하시기 전에 또 광주시라는 아주 큰 조직에서도 큰 이제 주요 요직에도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좀 본 경험치에서 나온 맞습니다.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네. 자,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네. 이 바로 문자 하란께라는 이건 사투리가 아닙니다. 네, 네. 바로 문자 하란께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제가 취임해서 한 달 만에 바로 실시를 했는데요. 예, 가만히 보니까 이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있거나 또 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 민원 제기한 거에 대비해서 정말 이 해결되는 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첫째 배정이 안 됩니다. 부서 배정이 어렵고요. 핑퐁 치고 있고요. 한 부서 배정이 돼서 겨우 이제 풀려고 담당자 연락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좀 돼서 연락해 보면 또 바뀌었다 그러고 발령났다 그러고 이게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걸 민원을 해줄 정도면 얼마나 불편해하셨으면 또 얼마나 우리 주민들 서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건데 그런 선한 마음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구청장 직통에 문자 폰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유튜브 화면에 보여주는 네, 화면, 맞습니다. 예, 다시 01-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010-3080-8249번인데요. 예, 예, 저 번호로만 주시면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 문자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고요. 이 저 번호는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는 예, 그래, 예, 민원 소통 창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민원이든 간에 24시간 안에 저희 보좌관이 전화를 드려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요. 48시간 안에 담당 부서가 정해져서 바로 출동을 하거나 전화를 드려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3,300건 정도 와 있고요. 예, 그 중에 거의 2,800~900번은 다 이제 해결이 됐고 예, 또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려드렸고요. 예. 그 중에 뭐 한 2,300건은 도저히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건들도 좀 불강력적인 이런 민원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예. 처음에는 불만 문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돼 있다. 이거 예.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즘에 하루 평균 한 12통 정도 문자가 오는데요. 네. 그 중에 4통은 감사하다. 어디 직원 칭찬 좀 해주라. 예. 너무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빨리 해줄 수가 있냐. 이런 걸 해주시니까 네. 사실 우리 직원들도 48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럼요. 다른 본업도 있을 건데요. 맞습니다. 다른 업무도 하시지 않습니까? 업무도 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이걸 최우선으로 제가 이건 하여튼 먼저 네. 하고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주민분들 만족도 이런 문자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을 더 얻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자 격려와 칭찬의 문자는 하루에 한 1,000통 정도 보내셔도 뭐 좋습니다. 웰컴입니다. 아이고. 예, 참 그럼- 서로 힘이 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공직자분도 그렇게 그렇고. 시너지가 나니까 지금은 예. 이제 바로 문자를 함께 초창기에 그 셋업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아. 또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좀 우리 하고 직원분들은 있습니다. 또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당연히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청장님께 직접 문자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또 48시간 이내에 어찌됐든 피드백을 예, 하라고 예, 하니까 예. 안 해본 일이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이것도 좋은 또 제도로 정착이 되고 있고 네네네.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희강 광주 서구청과의 신년대담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새해 1호 결제 우리 청장님 어떤 것에 사인하신지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네네네. 이른바 가족 돌봄 청년 수당이던데요. 네. 이게 좀 저도 생소합니다. 어떤 네. 제도인지 아마 이게 전국에서는 최초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정책입니까? 사실 우리 정말 그 한참 공부해야 될 또는 한참 일해야 할 청년들이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파 있으면 자기의 그 학업을 중단하고 또는 포기하고 또는 직장을 다닐 수 없고 알바로서만 생계를 유지하면서 네. 가족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걸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걸 시행을 못하냐면 이 가족 돌봄 청년들을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가 선거 때도 공약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꿈, 미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 굳은 각오로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작년에 6천여 명 해당될 만한 가능성 있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42명을 찾아냈고요. 네. 그래서 올해 42명을 대상으로 연애 300만 원씩의 가족 돌봄 청년 수당을 줍니다. 아, 이게 이제 전국에선 최초의 사례고요. 예. 지금 보건복지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그걸 지급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지금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들이 그런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 뒷받침해주는 일, 그게 바로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에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네.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우리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오히려 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또 선물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건 적건 맞습니다. 간에요. 맞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요. 청장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오랜만이신 것 같네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전에 서구청장 후보 시절쯤 출연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응원하고요.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5086번님께서는 청장님 서구의 주민자치 분야와 또 종합수상 이관왕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0580번을 쓴 청장님께서는 서구 청장님 나온다는 안내 멘트를 듣고 귀 쫑긋하고 청취 중입니다. 평화방송에서 청장님 인터뷰를 들으니 새롭습니다. 자, 그리고 8966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청장님 같이 행동을 하시는 분들만 계시다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또 큰 응원의 문자 아유, 주셨고요. 네. 유튜브 댓글에 우리 이영진 빈첸시온님께서 열혈 애청자님이신데요. 잘 듣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서구청장님의 세례명이 안토니오 잘 어울립니다. 세련된 아이고, 그런 이미지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엄지척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자, 청장님 뭐 서구만이 항상 좀 차별화된 복지하면 또 으뜸 서구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커플링 사업도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데 좀 생소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네. 사실 이제 복지는 원래 이제 좀 중부담, 중복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현재 조세 부담률이나 이런 건 저부담입니다. 네. 저부담인데 불구하고 중복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상당히 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까 하다가 이거는 마음이 따뜻하신 가슴 선하고 마음 따뜻하신 이런 분들께서 함께 해주는 마음 부자들을 좀 많이 제가 좀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 막연하게 그냥 뭐 얼마를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한 20여 개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뭐냐. 그래서 복지 직원들한테 제가 한 6개월 동안 숙제를 시켜가지고요. 예. 프로젝트 20개를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플링, 민관 협력 커플링 사업을 하자. 아, 그 개념이군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들께서 20개 중에 나는 이 사업에다 난 하고 싶어. 네. 라고 의미를 더 부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기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친구들하고 중간에 뭐도 같이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지속성이 담보가 되시고요. 예. 두 번째는 하다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을 해달라 그럽니다. 예. 당신들이 더 앞으로 더 추가로 더 할 일 있으면 하겠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마음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면서 이 커플링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져서 2022년도 기부액 대비 2023년도가 2배 이상이 늘었었고요. 네. 커플링 사업을 한 뒤로 더군다나 그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의사, 약사, 이 치과 의사 여기서만 한의사회에서 저희한테 1억 900만 원을 이 커플링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에 비하면 이건 10배 이상 더 많이 지금 해주시는 거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서구에는 이런 정말 마음 따뜻한 마음 부자분들께서 네. 충분히 이렇게 민관 협력을 통해서 커플링 사업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나갈 거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250억 이상의 슈퍼리치 분들께서 예. 더 세금을 많이 다음 코너에 이제 그 걷어달라.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그 말씀도 하셨던데요. 예. 그런 어떤 정말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네. 광주 서구가 더 앞장서서 예. 해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성과를 다른 방송도 아니고 따뜻한 나눔과 또 인간적인 정이 있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 말씀 드리니까 더 오롯이 마음속에 팍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또 어디 가서 말하더라도 장소를 잘 제가 선별해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따뜻합니다.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장님 요즘에 어신길 걷기라고 해서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맨발 걷기, 맨발로는 서구가 원조라고 하는데 원조 맞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원조라고까지. 하여튼 저는 이제 맨발 걷기를 한 3년 전부터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아마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 보름 만에 풍암호수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세족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맨발로도 충분히 걸으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세족장 설치한 게 아마 광주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사진으로도 네. 저 진흙을 함께 우리 예, 주민들과 걷고 있는 저 모습. 저는 저게 이제 예. 그냥 쉽게 말해서 사진 촬영용이 아니고요. 실제 제가 맨발 걷기를 하고 3년 있습니다. 전부터 이렇게 예. 건강이 실제 좋습니까? 저는 좀 많이 좋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면 네. 흙과 멀어질수록 건강은 나빠지고 흙과 가까워질수록 건강과는 더 친해질 네.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취재 기자가 직접 현장도 다녀와서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서구에 단돈 1,000원에 파는 국수가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네. 양동시장을 또 양동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4호점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는데 네. 특별하게 좀 인기를 모으는 비결이랄까요? 일단은 이제 1,000원이라는 어쩌면 저렴한 가격에 아주 그냥 편한 가격에 오셔가지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국수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시작하게 된 거는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국수집을 이렇게 좀 오픈을 하겠다라고 시니어 센터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일반 국수집하고 그러면 차별화도 안 될 것 같으니 구에서 한번 예산을 좀 지원할 테니 1,000원으로 해서 좀 더 사회에 좀 이렇게 소외계층들 중심으로 하면 어떻겠냐. 네. 그리고 양동 같은 경우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유, 양동시장 구매를 한 영수증을 내신 분들은 1,000원에 그냥 드리자. 또 풍암동은 1인 가구 많고 좀 또 마지막으로 했던 화정사동 상무일동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했던 화정사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그 관련 시설이 밀집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좀 그런 의미를 더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서창들녘에는 우리밀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우리밀도 좀 소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눔의 대명사로서 천원국시를 하자 했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용객들이 꽤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루에 이제 100명에서 120명 제한을 둡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 장사하시는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7973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
서구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또 쓰는 모습을 보니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바람이신 것 같은데요. 큰 도서관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을 가려고 동구까지 가고 있습니다.라는 또 이렇게 볼멘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그러셨군요. 지영님께서요. 예. 예, 정말 그러네. 큰 도서관은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한 4개 정도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혹시 문자를 주시면 예.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마 서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자세히 네. 또 안내가 나와 네, 있겠죠. 네. 아니면 3080에 빨리석으로 해주시면 예. 바로 제가 바로 내일 답장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그 번호가 있으니까요. 우리 7973번님께서 네, 적극 활용하시면 청장님께서 직접 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청장님 이제 서서히 인터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주실까요? 네, 정말 1년 6개월 동안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소통하며 이렇게 지내는 내 곁에 구청장이고 싶습니다. 민선 8기 구정구호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거든요. 함께 서야만이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이 대명제가 우리 행정을 통해서도 또 우리 시민들 삶 속에 주민들 삶 속에 제대로 녹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호 제가 결제를 우리 가족 돌봄 청년 수당에 대한 것 했듯이 올해는 좀 더 여러분들 곁에 함께 더 다가가서 함께 서구 더 따뜻한 생활 정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주신 응원과 지지 그리고 사랑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꼭 함께 서서 우뚝 서는 그리고 더 따뜻한 생활 정보 만드는 그런 역할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 다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함께 서구 또 우뚝 서는 서구를 위해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도 그 여정에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따뜻한 정책, 포근한 정책 많이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강 광주시 서구청장과 함께 지난해 평가 그리고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